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오픈마켓 들어가면서 제게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이 상품들을 한 상품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다 광고 하나에 몰빵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사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간의 테스트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 채널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채널을 운영을 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을 해보면 왜 뭐 요즘에 많이 뭐 그런 툴들이 있잖아요. 뭐 한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상세나 이런 정보도 이렇게 뿌려주고 뭐 수집해주고 이런 것들 툴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여력이 없으시면 그런 것도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채널별로 사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구성도 똑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상품이 단일 상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전략이고 뭐고 없다 할 때는 뭐 사실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다채널로 가서 좀 이렇게 뭔가 내 수익이 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채널에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거기 그 타겟에 맞는 상품 구성들, 그리고 가격대, 여러 가지 전략, 비법들을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 해서는 솔직히 채널을 넓히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채널을 넓히면 그만큼 관리 포인트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포인트만 늘어나니까 일만 늘어나는 거죠. 제가 기대하는 건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갈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이 작업 안 하고 솔직히 매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실 각 채널별로 대박이 나려면요, 제일 쉬운 건 각 채널의 그 카테고리 MD를 만나서 MD가 노출을 띄워주면요, 그냥 사실 매출 그냥 나와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그런 이제 MD가 일부러 상위로 노출해주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해서 상시로 뭔가 매출을 꾸준히 키울 때, 그럴 때는 다채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그 뭐죠? 설문조사 기관에서 2019년에 모바일 쇼핑 앱에 대한 그런 모바일 쇼핑에 대한 그 트렌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모바일 쇼핑 앱이 2019년에 주요 이용률은 1위가 지금 쿠팡이고요. 2위가 지금 네이버 쇼핑, 3위가 11번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2017년에는 11번가가 1위였고 위메프가 2위였어요. 2018년부터 쿠팡이 1위였고, 그래도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은 없었어요. 사실 11번가가 그래도 아주 뭐 1, 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9년에 와서 네이버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1번가가 지금 3위까지 밀려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판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그 만두를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이 위메프가 옛날 이렇게 갑의 위치에 있을 때 1, 2위 했을 때는요, 수수료가 특가 진행하면은 저희가 막 3, 4% 정도까지도 수수료를 낮춰서 특가 진행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위메프가 올 초에 수수료를 23%까지 높였죠.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고, 많은 업체들이 그래서 이탈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위메프가 왜 그런 전략을 쓰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런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갑으로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와 위메프의 차이는 뭐냐면, 쿠팡의 고객은
쿠팡 앱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형태예요. 1위의 그 정말 자존심인 거죠. 그런데 그 위메프나 이 기타 밑에 있는 그런 경우는 앱에서 진짜 들어온다기보다는 실제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11번가로 가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위메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파악을 하고 위메프에서 결단을 내렸던 게 수수료를 높여서 우리 같은 판매자한테 수수료를 높게 받고 그거를 고객한테 혜택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한테 그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가 11번가보다 위메프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노출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수수료를 낮춰주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효과는 있었지만 좋은 어떤 고객들이 많이 이탈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조금 더 많이 지금 한 16%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상시가 특가 한 10% 그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높고 중간선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티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메프하고 추격을 많이 해서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티몬은 무조건 지금 네이버보다 최저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티몬에서 제가 티몬 같은 경우는 특가가 아니고는 상시로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시로도 진행을 하고 뭔가 특가도 여지가 있는 것들로 우리가 뭔가 진입을 한다면 저는 위메프가 더 좋은 것 같고 티몬 같은 경우는 특가로 진짜 내가 정말 네이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최저가 해줄 수 있어. 그런 상품이 있어. 한다면 티몬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수수료도 더 낮거든요. 위메프보다. 그러니까 더 낮긴 하지만 광고를 쳐도 티몬은 별로 구매가 일어나진 않는 형태고, 위메프는 특가도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그 상시로도 광고 효율 같은 경우가 제가 운영을 해본 광고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요렇게 상단히 요 정도는 지금 광고를 다 쳐봤는데 효율 면에서는 위메프가 갑이에요. 광고비도 이런 지마켓 옵션보다도 11번가보다도 좀 좋으면 광고비도 좀 더 낮으면서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위메프나 티모는 다 이 뭐랄까 메인에 노출되는 것들 그런 특가 위주로 다 구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메프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메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메프 팀원 중에서는 그리고 11번가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이 순위도 중요한데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쿠팡을 좋아하시는 부분은 남녀노소 나이대를 불문하고 가장 최고예요, 사실. 그런데도 쿠팡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객대는 남자분들이 특히나 2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20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11번가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30대 남성분들 많네요. 그리고 위메프는 사실 골고루 위치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이네요. 그러니까 위메프 같은 경우가 그래도 20, 30대가 좀 있다는 거, 여성분들이. 그 지마켓 같은 경우는 40대가 월등히 좀 많죠. 40대 여자분들이 많고 팀원도 30대의 여성분들이 많고 옥션도 40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을 하면서도 정말 느끼는 게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지마켓 옥션에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구성을 이렇게 올려봐도. 그래서 요 구성대의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주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성이 조금 무겁거나 무거운데 더 싸고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더 통해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위메프나 이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저가.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한꺼번에 쟁이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를 조금 구성을 조금 더 가볍게 해가지고 그때 소비할래 하고 하는 패턴,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데서 보이고, 그래서 요거를 다채널을 운영을 하실 때 이런 어떤 나이대라든지 남녀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것에 맞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하고 맞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또 보시면 이제 1위에서 5위까지를 왜 구매하는지, 왜 거기서 구매하는지를 또 조사한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쿠팡은 빠른 상품 배송, 저렴한 상품 가격, 간편 결제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런 간편 결제는 나이대가 있을수록, 그리고 남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죠. 뭐 물론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근데 보면은 뭐예요? 쿠팡에서는 생활용품, 주방용품 많이 사고요. 그리고 식품 많이 사고요. 의류, 패션, 잡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쿠팡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간편 결제 좋아하고, 상품 종류 많아서 좋고, 저렴한 상품 가격, 편리한 앱 사용, 그쵸?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뭘 사냐면 네이버에서 의류나 패션 잡화, 생활용품, 주방용품, 화장품, 미용, 헤어 제품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 11번가에서는 보면은 혜택이 많고 이벤트가 많대요. 저렴한 상품 가격이라 좋고, 상품 종류가 많고 좋아서 좋고,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의류, 패션 잡화, 식품을 11번가에서 구매한대요. 이런 식으로. 위메프 같은 경우는 상품이 가격이 저렴해서 좋아하는 거고, 혜택 이벤트를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군들을 좋아하고, 지마켓 역시 이런 혜택 이벤트,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가 좋다더라, 남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잘 나가는 다른 카테고리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진짜 데이터를 좀 보셔가지고 내 카테고리가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잘 되겠구나 생각하고 거기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나이대니까 요런 거 한번 더 구성해서 넣어보고 요런 거 한번 더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풀무원을 예시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채널별 전략을 보시면 우선은 뭐냐면은 이제 11번가 같은 경우는 사실 11번가 옥션 지마켓은 광고 없이 운영하는 거는 사실 뭐 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고 사실 전혀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뭐 진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 네이버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던 건 광고 없이도 상에 올라가니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광고 없이는 사실 안 돼요. 모든 오픈마켓의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쉽게 상품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리뷰나 구매 수가, 누적 구매 수가 결과적으로는 통하는 시장이 오픈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시장은 아주 최저가로 굉장한 혜택을 주고 그때가 아닌, 그 타이밍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혜택들을 주고 매출을 땡기는 거지만, 이 오픈마켓들은 어느 정도 내가 마진 구조를 잡을 수가 있고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해서 광고를 써서 뭔가 상단에 띄우고 누적 수량들을 계속 관리를 해서 상품을 키워나가면 솔직히 MD가 MD 솔직히 제가 친한 MD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MD가 사실 필요 없는 세상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럼 장사 다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D를 만날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매출이 잡아야 되고 그런 상시 전략들이 상시 있어야 하는데, 이 어떤 채널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이 좋냐면 누적 리뷰, 구매 수를 꾸준히 키워서 그걸 보면서 얘를 광고를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찍냐면 이 오픈마켓도 다 오픈마켓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이 채널별로 다 특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오픈마켓 들어가면서 되게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이 상품들을 한 상품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다 광고 하나에 몰빵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색을 좀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사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간의 테스트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11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에 재밌어 하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지마켓은요. 11번가 지마켓 위메프에 요즘에 이제 생긴 기능이 뭐냐면 단일 상품 등록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옵션으로 해가지고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만두 4종 구성 그러면 4종을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해가지고 제가 옵션으로 이렇게 달아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냐면 단일 상품이라고 해서 옵션이 없고 상품들을 단일로 다 등록을 한 다음에 걔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요. 그게 어떤 애는 그룹이라고 하고 어떤 채널은 뭐 딜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왜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지마켓은 어떻게 하냐면요. 풀무원 사례를 보면요. 지금 제가 보세요. 국산콩 냉동 낫또 56팩.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품 하나 가지고 광고 치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냥 쏟아붓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지마켓이 요 기능이 생겼어요. 연관 상품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지금 냉동 낫또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56팩짜리 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연관 상품 눌러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들어가서 보시면 옛날로 생각하면 옵션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단일 상품으로 등록한 6개, 지금 요거까지 7개의 상품을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매핑을 했고요. 그 그룹이 묶어져 있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잘 나가는 거 한 놈만 잡아갖고 광고 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고객이 사실 나는 이게 보니까 이걸로 광고를 했는데 고객이 여기서 이걸 많이 사면 잘 된 거지만 제가 이거 광고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광고를 적고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그리고 상품이 옛날에 옵션이 한 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을 때는 진짜 테스트라는 게 계속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여기서 계속 상품을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광고는 효율 잘 나는 거 하나를 하면서도 나머지 상품으로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마켓은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해봐가지고 효율을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받고 2개월 만에 진짜 매출이 없던 데서 시작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없던 그 구자에서 진짜 매출이 5배 이상 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옛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가 같은 경우는 단일 상품 등록이 똑같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고객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 제품 하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1번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전략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어떤 테스트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고 이 상품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상품을 갈아 끼우기를 해요. 계속 갈아 끼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해가지고 이게 뭔가 예를 들어 이거 생수 12팩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효율이 안 나오면 뭐 6팩, 24팩 이런 식으로 갈아 끼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긴급 공수라든지 이제 MD가 있으시면은 그렇게 해볼 수 있고 진짜 긴급 공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메인 노출을 시켜서 매출을 뺀 다음에 이 리뷰나 구매 수가 팍 붙거든요. 그 다음에 상시로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리뷰나 구매 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11번가의 전략은 아니고 11번가는 상품을 3, 4개를 가지고 계속 누적을 시키는데 반응이 없으면 고객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계속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 보시면 11번가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리뷰 보시면 그 상품이 없는데 리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 끼워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11번가가 뭐 꼭 MD가 없더라도 무슨 무슨 VIP 데이라든지 마트 데이라든지 디지털 데이라든지 그런 거 계속 그 프로모션 제한 받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시면 11번가가 우리가 수수료가 13%인데 그 13%를 자기네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네이버 노출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한테 혜택을 주고 또 자기네들이 그 중에서 뭐 10% 마트데이 같은 거 자기네들이 또 10% 쿠폰 붙이고 저희가 또 10% 쿠폰 붙여서 고객이 20% 붙이기 때문에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할인이 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럴 때 고객이 유입이 돼서 또 매출이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품 한두 개에 대한 에서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1번가 같은 거에다가 계속 상품 등록해서 네이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위메프는 사실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이 지금 투데이 특가나 위메프 추천 구자예요. 이게 이제 메인 노출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23% 수수료 올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이 구자 하나하나당 비용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몇천만 원짜리, 여기는 몇백만 원짜리 그런 순위에 따라서 구자에 다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MD랑만 어떻게 소통이 잘 되면 가끔은 메인 노출의 기회가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위메프에 오픈마켓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단일 상품 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위메프가 왜 좋냐면 아까 광고 효율도 사실 되게 좋았지만 위메프가 솔직히 꼼수로는 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상품 등록을 할 때 지마켓 옥션 그 이베이 쪽은 어떠냐면 제가 새로 상품을 등록을 해서 아까 어떤 상품 잘 나가는 거에다가 끼워서 한번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품이 누적수가 이렇게 붙으면 그 상품 하나, 그 그룹에서밖에 통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위메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두 파니까 뭐 물만두, 군만두, 무슨 튀김만두, 뭐 김치만두 이런 식의 구성들을 제가 만두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걔를 그룹을 딱 묶은 다음에 그 그룹 묶은 걸 가지고 뭐 광고를 쳤어요. 그래서 광고를 쳤어요. 이제 딜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광고를 쳐서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 하나가 막 어떻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 막 몇십 건 몇백 건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각 옵션마다 군만두 또 몇십 건 붙었을 거고 김치만두도 몇십 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지마켓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럼 땡이에요. 이게 땡인데 위메프는 요 하나를 딱 띄워가지고요. 제가 새로운 그룹을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만두를 아까 제가 뭐 군만두 4본 구성으로 뭔가 해가지고 잘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무거운 구성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본 구성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기존에 했던 거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딜에 구매수, 누적 리뷰가 그 옵션에 붙었던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구매와 리뷰의 이제까지의 그런 혜택들이 바로 저는 신규 상품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붙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광고를 붙이면 어때요? 광고가 처음에 효율이 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리뷰나 구매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사실 신뢰가 안 가서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바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효율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몰마다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혹시나 다채널로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 이거 맨날 하던 패턴에서 뭔가 좀 다른 거 없을까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직 다채널을 안 했지만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의 경우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각 몰에 대해서 준비가 됐을 때 그렇게 진입을 하시면 그런 시행착오의 기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